안녕. 6번 시작하자. 6번 시작합시다. 자, 세 개의 수가 있네요. 가나다. 그런데 세 개의 수를 합했더니 246인데 가는 나보다 15가 크고 나는 다보다 24가 클 때 가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기준을 좀 잡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물론 다 잘하겠지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잘 살펴봐야겠죠. 가가 나보다 크대요. 나는 다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가장 작은 다를 기준으로 할래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어차피 가운데에서 나가 가랑 비교되고 또 나가 다랑 비교되니까 나는 나를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저는 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어떤 걸 해도 좋고 가나다를 다 구해보고 또 그중에 가를 답으로 써도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작은 달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봐도 좋지만 일단은 뭐를 할 거냐면 관계 파악을 할 거야. 관계 파악. 자, 첫 번째,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고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달을, 네모라고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달을 네모라고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을 네모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죠. 그래서, 네모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네모로 놨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나는 다보다 24가 크대. 그러면 다가 네모니까 그거보다 24가 크대. 또, 가는 나보다 다시 또 15가 큰 거지. 그러면, 가는 24가 다보다 24가 큰 게 나은데, 그거보다 다시 15가 크다는 거 아니야? 세세 관계는 이런 관계. 그쵸? 그 다음에 이 가로선 뭐라 그랬지? 같다. 위쪽을 다 더한 게 아래쪽에 있을 246과 같다. 그쵸? 얘는 등호다. 그지? 얘는 등호다. 얘는 같다는 뜻의 세로로 지금 돼 있는 식에서의 등호다. 그치? 그러면 위아래가 같으니까 같아. 같은 걸 가지고 뭐 해볼 거야? 식 만들 거지. 식 만들지요. 식 만들죠. 이쪽에 위쪽에 있는 애들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과 똑같아. 그래서 다 모아봤더니 네모가 3개 나왔으니까 네모 3개. 그다음에 24에 15까지 다 몽땅 더해볼까요? 다 더했더니 얼마인가? 얼마야? 48에 15를 더하니까 63이겠지? 그렇게 해서 몽땅 더한 게 246이에요. 이런 식이 나왔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 등식이야. 양쪽이 똑같아.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지? 여기 63을 일단은 빼줘야겠지. 63을 빼줘야 네모를 구하는 길로 좀 더 가까이 가지. 네모의 3배는 그럼 얼마인가요? 246에서 63을 뺐더니 183이에요. 그쵸? 그럼 네모 하나는 얼마지? 네모 하나는 61이네? 그렇다면 이 네모는 사실 뭐였던 거야? 다지, 다. 가장 작은 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가지. 이 문제에서 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가를 구해야지. 그러면 다가 61이 나왔으니 여기에 61을 싹 넣어가지고 더해주면 가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치? 60일에다 이거 39를 더하니까 딱 100인데? 그치? 그러면 가는 100이에요. 그치? 또 뭐 나도 구할 수 있지. 60일에다 24를 더하니까 나는 85예요. 그쵸? 그래서 가나다를 몽땅 더해봤더니 246에 이렇게 검산도 해보고요. 그쵸? 그래서 가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요 한 가지 방법뿐이냐 아니라고요. 또 가능해요. 그쵸?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가 또 기준을 다르게 해도 되나요? 다르게 해도 된다. 우리는 가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도 한번 해보죠. 그렇죠? 가나다를 놓고
아, 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번에는 이 네모를 가를 네모로 놓고 이 관계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요. 가가 제일 커. 그치? 그러면 나는 가보다 15가 적을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에 다는 나가 가보다 15가 적은데 거기서 또 24가 적어. 그치? 이게 다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관계 파악을 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관계 파악을 한 거지. 그런데 이거 몽땅 더한 거는 역시나 246이 돼야겠지. 자, 이거를 아까처럼 또 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지? 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자,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 위쪽에 있는 거, 이거 등호니까 위쪽에 있는 거 몽땅 더한 게 여기 아래에 있는 246과 같아요. 그치? 이거 같아요. 해서 식 만든다고 했지. 자, 그러면 식 만들어 보죠. 위에 지금 가가 3번, 네모가 3번 등장했고 15 빼고 15 빼고 24를 빼니까 결국 얼마 빼는 거야? 54 빼는 거지, 그치? 다 모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이게 246이 됐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모의 3배를 구하기 위해서 54 뺀 거를 246에다 짠 더해주면 되잖아요. 어머나, 46과 54는 더하면 100이야. 어이구, 300이네. 그치? 와, 아주 심플하게 끝났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네모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를 네모로 하고서 구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나온 거죠. 답이 100 이렇게. 어때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나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나온답니다. 자,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 사과 2개랑 귤 3개를 합해서 390원이래. 사과 3개와 귤 5개를 합한 건 610원이래. 귤 1개 값을 구하래요. 우리 조금 전에 5번 문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사탕하고 초콜릿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선생님이 우리 좀 멋지게 해볼까? 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 방법 여기다 써보자고. 어? 이제 모두 사과라면 모두 귤이라면 막 이런 방법 예전에 했었지. 그런데 또 우리 그냥 이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했던 것도 기억나지.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문제에 가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것도 10배씩 좀 해줬어. 10배씩 해줬어. 그래서 3,900원이 되고 6,100원이 되었단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과 2개랑 귤 3개 값이 합이 3,900원이고 사과 3개, 귤 5개 값이 합은 6,100원이래. 사과 2개 더하기 귤 3개 합해서 세트야 세트. 그치? 상자를 만들어 놨어. 작은 상자를. 그랬더니 3,900원이라고 가격이 써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옆에 있는 상자를 봤더니 사과 3개 하고 귤 5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가격표를 확인했더니 글쎄 6,100원이래. 그러면은 이건 뭐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사과도 개수가 달라. 귤도 개수가 달라. 근데 우리는 귤 값을 알아야겠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귤 값을 알려면 사과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우리는 공배수를 이용하자 했지. 사과 2개, 사과 3개, 사과를 6개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봐봐요. 첫 번째 세트는 몇 세트를 만들어주면 돼? 그치? 3세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3세트를. 그치? 두 번째 식은 2세트를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사과가 6개가 되겠지. 6개가 되겠지. 3세트를 샀으니, 그치? 3세트를 모아봤더니, 그러면 귤은 그래도 3배가 되겠지? 9개가 되겠지? 가격도 몇 배가 돼? 가격도 3배가 돼야지. 그치? 3, 9, 27, 3, 3은 9 해서 11,700원이 되었겠다. 그치? 좋아.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야? 이 밑에는 두 세트에서 사과 개수를 맞추려고요. 사과가 3개에서 이제 6개가 됐겠지? 귤은 5개였는데 두 세트니까 10개가 됐겠지? 자, 가격도 2배가 됐겠지? 12,200원.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서는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거지. 위에 식과 아래 식을 비교했더니 이 차이 있잖아, 차이.
차이가, 사과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치? 사과를 일부러 우리가 딱 맞춰놨으니까. 어디서 차이 나? 귤 한 개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가 원했던 그 귤 한 개. 이제 귤 한 개 값은 22,200원에서 1,700원을 빼는 거네요. 그럼 2,000원 빼고 300원 주니까 500원이네. 이렇게. 귤 한 개 값 500원이야. 그치? 야, 이렇게 귤값을 구할 수 있구나. 사과값, 귤값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귤값을 구했으면 아무 식이나 쉬워 보이는 식에다가 또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쵸? 귤 한 개가 500원이야. 그럼 이 식을 볼까? 귤 10개는 5,000원이겠네. 그러면 12,200원에서 5,000원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7,200원을 사과 6개니까 6으로 나눠주지. 그럼 사과값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가 그래도 은근히 우리가 연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다음과 같이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았는데 73번째, 73번째 수는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게 아마도 13번째 수능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냥 쭉 쓰겠지. 1, 2, 3, 4,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갖고 쓰겠지. 73번째 수라서 다행이야. 왜? 그때까지 세지는 않을 거잖아. 방법을 생각해야지. 수학적인 방법을 생각할 거잖아. 그치?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근데 어떻게 하자고 좀 연습을 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이거,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거 몇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렇게 해서 몇 번째를 구하래요? 73번째를 구하래요. 그죠? 73번째를 구하래요. 그런데 얘를 딱 보니까 규칙이 뭐야? 규칙이 이씩 커지고 있네, 이씩. 그치? 이런 쉬운 걸로 연습을 잘 해놓으면 어려운 게 나와서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자, 이씩 커져요, 규칙이. 이씩, 1부터 시작해서 이씩 커지는 규칙이야. 그래서 이씩 커져? 그러면 우리는 이의 비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죠. 그치? 그래서 자, 이 1은 2, 그지? 그다음에 여기 2니까 여기랑 곱해서 2는 4, 그지? 여기는 뭐야? 아, 1은 2, 2는 4, 이렇게. 3은 6, 이렇게. 그래서 6, 4, 8, 그지? 이씩 커져. 그럼 여기 항 번호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2의 배수를 쭉 써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수들에 이렇게 줄을 쫙 세워봤어, 수를. 그러면 여기 73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1을 곱했으니까 146이 되겠겠네. 그치? 왜? 2 곱하기 73을 했을 테니까. 그치? 그런데, 그런데 2 곱하기 73을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빨갛게 선생님이 줄을 세우는 여기는 뭐지? 2부터 시작하는 2의 배수라고 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씩 똑같은 규칙으로 줄 세웠지. 그런데 사실은 요거거든, 요거. 그치? 1부터, 요거 아니지. 그 위에 있는 거. 그치? 1부터 시작했거든. 그치? 1부터 시작했거든. 요거거든. 그치? 그래서 요 차이를 보면 늘 얼마씩 차이가 나. 1씩 차이가 나. 1을 빼야지. 그치? 1부터 시작했잖아. 2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그거는 어떻게? 빼기 1을 해야지. 그치?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146 빼기 1 해서 145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우리가. 그쵸?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를 봤어. 이거는 9일 차에 있는 게 아니고 11일 차에 있는 문제네. 8일 차에 있는 게 아니고 11일 차에 있는 문제네. 봤더니 뭐야? 다음과 같이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놓았습니다. 이거는 몇 번째 수를 봤더니 249번, 9가 나왔다는 거야. 249가. 그래? 이번에는 아까는 뭐였지? 아까는 몇 번째를 알려주고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고 그치?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고 그 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니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수를 알려주고 몇 번째인지를 찾으라네요. 그쵸?
방법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식 만드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건 또 뭐야? 그러지 말고 똑같은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놨구나. 그렇지만 찾아가는 방법은 똑같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이것의 규칙은 뭐야?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4씩 커지고 있죠. 4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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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 우리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항의 이름을 붙여봤던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항의 이름을 붙여서 순서를 쭉 늘어놓으면 여기에 몇 번째인가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사씩 커지는 규칙이 있어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냥 4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4단이라 생각하자고. 9단 4단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4.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2. 그치? 항의 항, 몇 번째 항인지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4, 2, 8. 그 다음에는 그건 뭐야? 4, 3, 12. 그 다음에는 4, 4, 16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올 이 지금 네모에 해당되는 이 수는 뭐지? 4 곱하기 네모가 되겠네. 맞지?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너무 작게 썼나? 그쵸? 자, 여기가 4 곱하기 1, 첫 번째 항 4 곱하기 1, 두 번째 항 4 곱하기 2, 4 곱하기 2, 그 다음에 4 곱하기 3 이렇게 수들이 쭉 늘어서 있다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네모 이렇게. 있지. 그런데 사실은 4에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4씩 커지고 있어서 그냥 4에서 시작해서 4씩 커지는 수하고 수를 쭉 늘어났지만 사실은 어디서 시작했어? 1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언제나 얼마큼 차이가 나게 돼 있어? 3 작은 수. 이거보다 3 작은 수. 사이 8보다 3 작은 수. 그지? 실제 이 줄 서 있는 수들은 4의 배수보다 3 작은 수들이 여기에 지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도 그런 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4 곱하기 네모에서 3을 빼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249가 나와요. 그런 말이지. 여기는 이렇게 쓰고 아래다가 여기 들어갈 수, 그것에 대한 식은 4 곱하기 네모 번째. 그치? 네모 번째. 그리고 거기서 3을 뺐어. 그 결과 뭐 나왔어? 249가 나왔어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죠. 자, 4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1에서 시작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늘 3씩 작은 수가 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 곱하기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3을 더해야겠지. 252가 되겠구나. 그러면 네모는 4로 나누니까 4, 6, 24, 4, 3, 12. 그래서 몇 번째 수? 그렇지. 63번째 수, 63번째 수라고 이렇게 이제 몇 번째 수인지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찾아가는 방법 똑같죠? 똑같아요. 아까는 여기를 모른다고 했으면 여기에 네모가 되는 거고 이제는 여기 몇 번째인지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네모가 된 것일 뿐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 마름모가 나왔네? 마름모가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어? 다이아몬드 모양이요라고 얘기했지. 맞아. 다이아몬드 모양 맞는데 이제 우리가 또 4학년씩이나 됐고 하니까 또 도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평면 도형 배웠으니까 마름모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니?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니?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마름모는 어떤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야. 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구나. 그치? 그러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뭔데요? 그거는 직사각형이야.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같은 사각형을 다 모아서 거기다 이름표를 딱 붙였는데 그건 바로 직사각형이야. 그럼 뭐라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은 뭔데요? 그치? 정사각형은 뭐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도 닮고
마름모도 닮아서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 이름에 딱딱 맞게 불러줘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름모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거기에 맞게 또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이제.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름모 넓이 구하러 가봅시다. 마름모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대각선의 기준을 알려줬네요. 그럼 이걸 이용하라는 뜻 아닐까? 그치? 항상 문제를 보면 거기에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있단다. 잘 봐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이 꼭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대각선의 평행인 선을 선생님이 지금 바깥쪽으로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 빨간색 직사각형이 나타났지.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15 곱하기 뭐 6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말은 뭐가 나오나?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어디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마름모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쵸? 그런데 안쪽에 있는 이 마름모랑 마름모 안에 지금 이렇게 어때요? 삼각형이 네 개로 나눠져 있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지.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빨간 쪽에 있는 삼각형과 둘이 이쪽의 넓이랑 이쪽의 넓이가 같겠어, 안 같겠어? 같지. 왜?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서. 여기 같아, 안 같아? 같지? 다 똑같아, 넓이가. 그런데 우리는 안쪽에 있는 네 개를 구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 나눠줘 버리면 땅 되겠네요. 그쵸?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결국 마름모 넓이는 한 대각선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가 됐네. 그치? 식이 이렇게 간단한 식이 완성됐어. 그러면 곱해서 2로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지? 둘 중에 하나 짝수라면 미리 나누자. 그치? 미리 나누자. 미리 나누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고 빨라지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45제곱센티미터. 마름모 넓이 어떻게 한다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면 마름모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그 다음 문제는 봤더니 사다리 꼴이 나왔네. 이거 9번 문제야. 근데 뒤에 가면 마름모 넓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다리꼴 넓이도 물어봐서 이렇게 미리 내놨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우리 해봤지? 기억이 안 나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은 뭐 이런 양쪽을 자르기도 하고 삼각형 두 개로 갈라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르면 삼각형 두 개가 되잖아. 그치? 안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지. 봐봐. 자, 위쪽에 있는 1번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2번 삼각형, 높이는 다 12cm야. 그러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을 더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2 이제 나누기 2 더하기 이거 1번 삼각형 더하기 15 곱하기 12 나누기 2 그치?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구하는 식이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얘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에 이렇게 10cm를 연장해서 긋고 말이죠. 이렇게 10cm를 연장해서 여기다 긋고, 그리고 하나 뒤집어가지고, 똑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좀 비뚤어졌니? 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치? 이렇게 자, 15cm를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돌렸어요. 저 도형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똑같은 애를 뒤집어서 하나 붙였다 그 말이지. 붙였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평행사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되고 평행사변형 넓이는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반쪽 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훌륭한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cm가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치? 그래서 10cm가 내려와서
밑변이 10과 25를 더한 게 밑변이 되고 높이는 12. 그렇게 구한 다음에 반으로 쫙 나누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식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되겠지. 윗변이 10, 아래쪽의 변은 15, 높이는 12,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식,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다른가? 사실은 똑같아. 그치? 봐봐, 여기, 어, 곱하기 12 나누기, 곱하기 12 나누기,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 똑같은 애들은 빼내서, 그죠? 각각의 항에 똑같은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으면 빼내서 한꺼번에 계산하기로 했던 것도 기억나죠? 혹시 그걸 잊어버렸더라도 계산해서 그냥 확인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120 나누기니까 60이지? 자, 이거 또 미리 나눌까? 6. 그러면 얘는 90이지? 더했더니 얼마야? 150이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한 거고, 이거는 어때? 사다리꼴 하나 뒤집어가지고 평행사변형처럼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지? 이거 약분하면 6이지. 그러면 25 곱하기 6이지. 25 곱하기 6, 150이지.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는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갈라도 되고요. 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한 다음에 평행사변형 구해서 반으로 착 갈라서 구해도 된답니다. 알겠죠? 네. 자, 이 외에도 사다리꼴 넓이 내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또 기발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네. 10번 문제. 기둥의 부피다. 기둥의 부피야.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뭐 물기둥 부피도 해봤고 사각기둥 부피 해봤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는 뭔가 패여 있네요. 그쵸? 패여 있어. 그러면 그래도 기둥이야. 모양은. 기둥이 되려면 어때야 돼? 위쪽에 있는 면과 아래쪽에 있는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잖아. 밑면의 모양이 똑같으면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기둥인데 그럼 얘 기둥이야. 기둥인데 요만큼이 패여 있는 거지. 그치? 요만큼이 패여 있는 기둥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뭔가 패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이거 있잖아. 요 상태를 구해. 이게 밑넓이야. 이게 밑넓이야. 밑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다 높이 12cm를 짠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부피 끝. 기둥의 부피는 늘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밑넓이를 구해보죠. 밑넓이의 높이를 곱할 거야. 삼각형 모양의 밑넓이를 한 기둥이라면 삼각형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고 원 모양을 하고 있는 기둥이라면 그런 원기둥이라면 원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고 그런 거야. 여기도 그런 거야. 자, 그럼 밑넓이 어떻게 구하지?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가로가 10이고 세로는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 곱하기 6에서 이 구멍 난 부분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구멍 난 이 부분은 2 곱하기 4네, 그치? 2 곱하기 4를 빼야지.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지. 이제 밑넓이가 나왔지. 그러면 밑넓이에다 높이 12를 곱해주면 끝! 그쵸? 간단하네요, 그쵸? 60에서 8을 뺐으니까 52 곱하기 12란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12배네? 12배. 그럼 10번이면 520이고요. 그죠? 두 번이면 104일 테니까. 더해주면 되겠구나. 624예요. 이렇게. 그치? 오, 간단하게 624 부피 해결했다. 그치? 미션 끝. 자, 우리는 이제 10번 문제도 풀었고. 자, 이제 잘 쉴 수 있겠다. 그치? 자, 뒤에 있는 문제도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화이팅!